대선을 53일 앞두고 각 당들의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자로 나선 예비 후보들도 치열한 승부에 돌입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두 분의 정치평론가 모시고 대선을 앞둔 각 정당과 후보들의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병헌 전 민주당 원내대표,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민주당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 게요. 저희 뉴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토론회 있거든요. 네. 먼저 전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4차 경선 토론회가 벌어지게 됐는데 지난 토론회에서 상당히 좀 또 안희정 지사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간의 날선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오늘 관전 포인트도 조금 어떻게 보면 안 지사가 지적했던 어떤 뭐 리더십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네. 뭐 아무래도 2등 경쟁을 하기 위한 1등 때리기가 예. 상대적으로 좀 더 가열차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겠죠. 네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도를 서로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지나친 과열은 좀 우리 대선 후보 격들이니까 절제를 해가면서 정책과 비전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현재 혼란스러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 보관과 경륜을 보여주는 그런 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 아마 국민들 다수도 그런 토론을 기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조 의원님은 또 다른 당이시기 때문에 좀 예. 더 뭔가 또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어떤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가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저 토론회에서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뜨거워지고 벌써 저런 말도 한해하고 할 정도로 좀 뭐 난타전이라고 할까요? 네네. 뭐 네거티브전 같은 양상도 등장을 하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후보가 장기간 계속 앞서가고 있고 대선은 다가오고 있고 경선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후발 안희정 또 이재명 그 후보들 같은 경우는 변수를 만들어내야 될 그렇죠. 상황이고 변수 네.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사실상 후보 토론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지난번 토론회가 한편으로는 뜨거웠지만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들,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 짚었다. 제대로 깊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각 후보들이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국민들이 알도록까지 이렇게 토론이 깊이 못 들어갔다. 특히 네. 문재인 후보, 앞서가는 문재인 후보의 여러 그 현안들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게 공개가 안 됐다 해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끝장 토론, 각 후보의 이슈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공방을 벌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 토론의 포맷도 이제부터는 그냥 후보 그 사회자가 이제 인터뷰하듯이 질문하면은 뭐 답변하고 네. 그런 형태를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주도권 토론을 가지고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직접 묻고 답하고 하는 상호 토론을 중심으로 하면. 지금 그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검증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그런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을는지 후보 간의 합의가 쉽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기초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지금 토론도 사실은 그동안 공직선거 후보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방송국들과 해당 정당들 또 후보자들 간에 합의됐던 그런 양식과 룰을 그대로 이제 많이 참고를 해서 이미 룰을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방송사와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와 그리고 4명의 후보 대리인들이 참석을 해서 이미 그 후보 토론에 대한 그 기본 원칙과 룰 세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이 이게 뭐 지상파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파를 사용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일정하게 막말이나 최소한의 그 품격 떨어지는 그런 언행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게 뭐 끝장이니 뭐 막장 토론이니 이런 용어 자체가 사실은 부적절한 것이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우리 이 방송계와 그리고 정당 간에 또 후보들 간에 합의해 왔던 그런 관행에 준거해서 토론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토론을 이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도권 토론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뭐 또 후보들 간에 상호 공방도 벌이고 또 검증도 하는 그런 시간이 당연히 주어지고 그 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당의 사정도 잘 아실 테고 아까 이제 조혜진 의원이 얘기한 대로
2, 3등의 1등 때리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얼마큼 근거를 갖고 또 그렇게 공격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청자분들의 가장 관전도를 뜰 수 있을 그렇죠. 텐데 예. 대내외적 변수가 있을 텐데 일단 당내적 변수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사실 지금 1등 후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예, 거죠. 그 문재인 후보는 지금 뭐 당내 그 주자들뿐만 아니라 예. 당 바깥의 모든 주자들 지금 33분의 아마 후보가 나와 있다고들 하는데 네. 그 33분 중에서 가장 많은 검증을 받았고 또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경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마 33분 중에 가장 유일하게 지난해 10월부터 매주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주기적으로 제시한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예. 당내 경선에서 특별한 그런 그 변수나 이변이 만들어지기는 뭐 그렇게 크게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그때 이제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뭐 어떤 김 전 대표와의 어떤 그런 불협화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가를 이루어가려면은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네. 당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맞겠느냐 이런 어떤 공격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예, 이따가 뭐 그 말씀을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잘 아시다시피 김종인 전 대표께서는 당에 계실 때는 당원들의 마음 즉 당신과 좀 배치되는 그런 활동을 사실 해 오셨고 예. 지금 뭐 당 바깥으로 나가셔서 본인이 킹메이커는 안 할 것이다 해서 지금 이미 대선 주자 반열로 해서 여론조사 그 대상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은 엄밀하게 냉정하게 보면은 좀 신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구로 치면 예. 그 팀에서 하위 타자를 하기보다는 상위 타자를 하고 싶고 해야 될 텐데 그 팀에 남아서는 상위 타자를 해내기가 좀 클린업 팀으로 어렵다고 올라오기 좀 어렵다는 그렇죠. 어렵다고 생각이 판단이 있습니다. 돼서 별도로 독립을 해서 자기가 별도의 팀을 만들고 예. 그 팀에서 지금 상위 타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또 실제적으로 당내적으로 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에서 나가신 분들이 꼭 문재인 후보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재인 전 조금 대표의 리더십으로만 예.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죠. 그 좀 어폐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또 한편으로는 뭐 일부 이제 분당이 되거나 네네. 탈당을 한 뒤에 예. 지지도가 낮아졌다고 한다면은 그건 좀 또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인데 오히려 분당이 되고 일부 인사들이 나간 이후에 지지도가 변함이 없거나 더 올라갔다라는 사실은 그것이 꼭 문재인 후보 탓이다라고 돌릴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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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민주당 밖의 변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예. 일곱 표심이 안희정 충남지사로 옮겨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불출마가 민주당 경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큰 틀에서는 유불리가 있는데 그 종합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큰 그 파급은 유리한 점은 아닌 것 예. 같아요. 그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서가고 있으니까 문재인 후보 입장을 놓고 보더라도 잠재적 경쟁자 한 명이 없어진 거는 뭐 어쨌든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반문재인 진영 입장에서 보면은 황교안 그 대행이 계속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모호한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출마를 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 문재인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반문 연대 단일화에는 이분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그런 걸림돌 하나가 줄어들어서 예비 후보들 숫자가 그만큼 압축됐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동력을 받게 됐고 네. 그런 점 때문에 이제 김종인 대표 같은 분도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후보 단일화 작업 예. 빅텐트 제3지대 그 단일화 작업을 이제 발동을 걸었던 것이 이제 그런 점에 이제 영향을 받았던 것이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 황교안 대행 그만두고 난 뒤에 불출마 선언하고 난 뒤에 그분을 지지했던 표들이 물론 이제 우적 진영 보수 진영에
홍준표 지사한테 많이 갔지만은 심지어 다른 당에 저쪽 당의 민주당의 안희정 후보한테도 가고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한테도 후보한테도 갔죠. 많이 네. 갔거든요. 황교안 대행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오로지 반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보수라고만 볼 수는 없다. 예, 그렇죠? 예. 보수지만은 또 반문인데 이분들이 자기 당도 아닌 민주당 판에 들어가 가지고 안희정 지지까지 하는 거는 네. 어떻게든 문재인을 꺾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되고 안희정 후보가 안 된다고 하면 그 편 다시 돌아옵니다. 예. 반문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누구를 봐야 되느냐, 저기 유승민을 봐야 되느냐, 안철수를 봐야 되느냐, 홍준표를 봐야 되느냐, 누구를 중심으로 표를 묶어야 되느냐 할 정도로 의외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반감, 반대 여론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측면에서 네. 그 문재인 후보한테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표라든가 또 홍준표 지사에게 간 표라든가 이것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후보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그게 성사된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후보하고 1대1 대결 구도를 갈 그 표 쪽으로 다 몰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별로 그렇게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의 그 좋은 일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 볼 때는요,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은 드는데요. 황교안 대행 그 지지표는 이제 반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정권 교체에 가장 확실한 그 후보가 문재인 후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황교안 대행 지지표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표이고 그리고 정권 연장을 절대적으로 바라는 그런 표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 연장을 지지하는 정권 연장 지지층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 교체의 아이콘으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감을 갖고 있고 가장 거의 하나도 황교안 대행 지지표는 안 온 것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 홍준표 지사한테 제일 많은 수혜가 갔고 두 번째는 안희정, 안철수, 양안 후보들한테 갔는데 저는 이 양안 후보들한테 이 황교안 대행 지지표가 간 것은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순 지지도에선 조금 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야권 성향의 또 야권 그 후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권 연장을 바라고 절대적인 그 여권 성향의 지지층이 거기에 일부 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야권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일부 손상시켜주는 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결과적으로 하기 때문에 야권 지지층들이 좀 거부감을 갖는데 일정 부분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뭐 국민의당과는 별개로 이 민주당 내에 이제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서 안희정 후보가 결정이 된다면 저는 황교안 지지층들이 이번에 옮겨간 안희정 후보의 지지를 계속 유지할까? 저는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 이쪽 소위 구여권 진영의 표로 최종적으로 대선 선택은 그쪽으로 가지 안희정 후보의 민주당 안희정 후보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은 크게 많지 않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그 지지층 트렌드를 보는데 보다 좀 정확한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 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단순하게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을 붙일 것이냐 후보가 될 것이냐 큰 변수가 없겠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예. 당내에서 보실 때는 뭐 그 당내 분위기도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나요? 어떤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쭉 이제 그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그 대행 즉 사실상 박근혜 그 대통령 대행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상징이고 그리고 그 탄핵을 반대하고 정권을 연장을 바라는 그런 분들의 지지층이기 때문에 이 지지층은 근본적으로 야권 경선에는 거의 영향을 못 미칠 것이고 이 현재의 대선 구도의 판도를 크게 이렇게 흔들거나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이외에 뭐 다른 변수는 뭐 생각해 보신 게 없으세요?
다른 변수요? 예. 굳이 뭐 그 어찌됐든 파는 지금 현재 그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사실상 그 대단히 많은 그 격차를 가지고 독주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언론에서는 무엇인가 자꾸만 변수를 만들어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그래야 이제 대선판이 재밌어지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하게 누가 됐든 간에 예. 현재 민주당 후보가 모든 대선 후보들 가운데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와 같은 그 큰 흐름이 큰 변화 없이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변화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네. 민주당 차원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변수가 그 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 건 또 사실인데 그런 한편으로는 또 박근혜 정권과 같은 이런 이제 제왕적 그 정권 또 패권적 정권이 다시 출범하는 거에 대한 반감 예. 또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후보에게서 느끼는 그런 어떤 불안감, 또 안보라든가 그렇죠. 중요한 국정 과제에 대한 불안감 또 그 말이 왔다 갔다 해서 본인 정확한 생각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어느 정도 합의하고 있는 국정 기조, 안보 기조, 외교 기조에 대해서 상당히 이걸 근본적으로 이제 완전히 엎어놓을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또 그런 극단적인 은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느끼는 그런 거부감이나 또 불신, 불안감이 상당히 높고 또 문재인 후보가 각별히 공을 들여가지고 영입을 한 분들이 돌아가면서 거의 뭐 이틀 사흘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저는 그 설화를 일으켜가지고 예. 문재인 후보가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사람을 보는 눈이 어떻게 보길래 저런 분들을 저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자기 가까이 두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권하고 난 뒤에 인사를 또 저런 식으로 하면은 도대체 인사가 박근혜 정부 인사하고 뭐가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요. 그런 불안도 많고 또 그쪽이 된다고 하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정치 교수들, 프로페서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드는데 그 사람들을 다 자리 챙겨주면은 또 국정이 또 파탄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월권이 일어나고 직권 남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그런 유사한 그런 혐의나 불법을 또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권은 또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비슷한 불행의 궤적을 예, 걸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자리를 못 만들어주면 이분들은 또 정권 내부에 또 불만 세력이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들이 반문 진영의 후보 단일화 그리고 1대1 구도로 나중에 선거를 한번 치르는 것 그에 대한 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들도 네. 또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 전에- 의원님께서 이제 예. 문재인 후보 측 전략 본부장이시기 때문에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예. 대연정 같은 경우도 이제 1대3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토론회에서.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제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뭐 적폐청산, 뭐 어떻게 또 아까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국정을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많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 아까 이제 뭐 안보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 예. 그래서 불안하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기사를 보면 오히려 그 안보에 대해 예를 들어서 그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예.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캠페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다 하나씩 거두어질 거라고 보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사드 문제만 같아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그 지금 배치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 말고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다음 정부로 넘기면 해결할 보관이 있다. 이제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음 정부로 넘기라라고 하는 것을 모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음 정부로 넘겨서 해결하겠다라는 것도 지금 당장에 배치하자라는 의견, 배치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제3의 명확한 의견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모호하다. 그러면서 불안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다음 정부로 넘겨서 다음 정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국민의 48%, 지금 당장에 배치하자라는 것이 38%, 네. 배치하면 안 된다가 10% 나왔어요,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그런 문제들까지도 자꾸만 모호성으로 연결을 해서
불안하다라는 것을 불안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이러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입장에서 이제 구체성에 대한 갈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아니 근데 구체성의 갈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구체성에 대한 갈증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8대 38대 10이라는 그 여론조사의 지형으로 예. 대체적으로 이제 구체화되고 알겠습니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예. 거고요. 예. 그 이제 그 영입 인사들 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많다 보면 예. 구슬이 많다 보면 그 구슬 가운데 약간의 옥에 티가 있는 예. 그런 구슬도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요 그 지금 후보가 아직 집권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이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갖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영입하고 합류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약간의 그 알겠습니다. 문제도 있고 티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하나하나 시간을 갖고 뭐 지켜봐 달라 이런 뜻인 것 사퇴하실 같아요. 분들은 사퇴하고 예. 해명하거나 사과하실 분은 예.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고 아까 폴리패서들 다 챙겨주려면은 그것 또한 문제 아니냐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건 누가 다 챙겨준다고 얘기했습니까? 다만 그분들의 머리를 빌어서 네. 지금 이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고 갈등이 심하니 이러한 혼란과 갈등을 새로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방향과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지혜를 네. 모으자는 것이지 자리를 챙겨주기 위해서 모으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자,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한국당 경선에 9명의 후보가 등록은 했는데 예. 풍요 속 빈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홍준표 경남지사가 독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홍 지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도 근데 전적인 굉장히 지지가 또 가능할까요? 그런 부분도 또 의문의 목소리가 있죠. 변수가 이제 친박 그 동향이죠. 그렇죠. 친박이 그 자유한국당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홍준표 지사가 그동안에 이 입장이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 두둔을 하면서 친박 박 대통령 주변의 친박에 대해서는 뭐 양아치박이라는 이런 험한 말까지 막말 수준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이 나쁜 관계가 돼 있는데 이 친박 세력이 그 홍준표 지사를 갖다 끝까지 비토하면은 당내 경선에서 거의 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예. 거죠. 그리고 친박 그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홍준표를 민다고 하더라도 홍준표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소 개파적 이익이 좀 희생을 당하더라도 밀 수도 있는데 어차피 본선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버리면은 그럴 것 같으면은 뭐 당이라도 우리가 지키자 해서 친박과 이게 끈끈하게 연대해 있는 태극기 집회에 나간 누구라든가 뭐 이런 사람을 밀어가지고 뭐 대선에서는 지고 야당을 하더라도 당은 우리가 끝까지 끌고 간다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게 변수고 근데 또 홍 지사도 저 현실 정치에 능한 분이라서 그런 거 가지고 또 타협을 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친박과 끝까지 거리를 두면서 당내 경선에서 이긴다면은 그 뒤에는 짧은 기간 안에 또 자유한국당이 비박 친박 청산 비박 노선으로 홍준표 지사는 비박 후보가 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비박 노선으로 체제 정비가 될 가능성이 많고 예. 그래 되면은 보수 단일화도 될 가능성이 많죠. 유승민 후보도 비박 후보라면은 보수 단일화 같이 하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손잡을 수도 있다는 그 경우가 그런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박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홍준표라고 지칭은 안 했지만 그 사실은 홍준표 지사죠. 홍준표 지사가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면 그런 홍준표 후보하고는 보수 단일화하기 곤란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당에서 비박 홍준표 지사가 친박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친박 후보가 되느냐 비박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의 색깔도 노선도 달라지고 보수 후보 단일화도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내일 여기 예. 말씀하시죠. 풍요 속 빈곤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이제 자유한국당이지만요 다른 정당이지만 이걸 보면서 약간 씁쓸한 느낌이 있어요. 네. 사실 그 자유한국당이 탄핵 반대 정당이고 그 특검 수사 연장을 막아선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농단에 가장 책임이 있는 정당인데 그런 정당에서 이와 같이 그 가장 많은 모든 정당 가운데 가장 많은 후보들이 이렇게 난립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과연 그 국정농단의 책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씁쓸한 느낌이 있고요. 홍준표 지금 지사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지사는 막말의 달인이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지금 선도하는 자유한국당 경선이
막말의 경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정치가 휘화되는 그런 경연장이 되지 않을까. 정치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좀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경선을 이제 치르는데요. 짧게 전망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국민의당은 좀 저기 경선 룰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예. 손학규 전 대표께서 사실은 이 한 판을 위해서 전남 광진에서 토담집에 토굴이라고 일컬어진 집에서 거의 3년 가까이 지내면서 호남 민심을 끌어모았는데 본인으로 봐서는 이게 마지막 승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국민의당 후보가 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제3지대 빅텐트 경선에 뛰어들어 가지고 후보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국민의당 경선이 무의미하다, 자기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만약 뛰어든다고 하면은 이거는 가능성을 봤다는 거기 때문에 혈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바른정당은 지금 이제 유승민, 남경필 두 후보가 후보 등록을 했고 오늘 이제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데 한 분이 더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아직 언론에 공개는 안 됐는데 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분 한 분이 바른정당 후보에 참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정우찬 총리도 참여하려고 그랬다 안 하는 이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서 알겠습니다. 곧 이제 오늘 중으로 확인될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지금 경선은 아직 합의가 안 됐잖아요. 경선 룰이. 그래서 국민의당 경선이 예정대로 지금 치러진다고 보시나요, 우리 앵커께서는요? 국민의당 경선이 제대로 좀 치러졌으면 좋겠고요, 국민의당도. 국민의당 경선 룰 지금 신경전을 보면은 앞서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국민의당에 계신 이제 주요 경쟁자분들은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나가신 분들이잖아요. 왜 그분들이 민주당을 떠난 이유를 국민의당의 지금 경선 룰 협상 과정이나 합의 과정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